안녕하십니까. 2022년 1학기 소아치과 수요일 세미나 네 번째 발표를 맡게 된 1년차 구준영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두개 안면 성장 발육의 이론과 임상 여섯 번째 챕터 두개 안면 성장의 임상적 평가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 순서로 발표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안면 성장의 평가를 위한 중첩법으로 상악골의 중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최종 중첩법, 특히 ANS와 PNS를 이용 국계 평면을 ANS 혹은 PTM을 중심으로 중첩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해 왔습니다. 이외에도 학자들에 따라 하축도화 등 다양한 구조물을 중심으로 중첩하는 방법이 있음을 왼쪽 그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크의 임플란트 연구를 통해 임플란트를 중첩하였을 시 최적 중첩법과 오차가 큰 것을 확인하였고, 이에 안아줘야의 골 첨가량과 비강저의 골 흡수량을 고려, 관골 돌기의 전면을 기준으로 중첩하는 안전골 구조물 중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임플란트를 기준으로 중첩하는 방법이 성장과 치료 결과를 평가하는 데 가장 정확하다고 볼 때, 최적 중첩법과 안전골 구조물 중첩법 모두가 오차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안전골 구조물 중첩법이 치아 맹출량을 확인하는 데 있어 보다 정확한 방법으로 여겨집니다. 하악골의 경우, 전상방 회전을 하는 경우, 혹은 장기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면 두 정처법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두 중처법의 장점과 단점을 파악하는 것이 보다 중요합니다. 최적 중처법으로 중첩하였을 시 하악지 전연은 흡수가 일어나지 않고 하악골체 후방 하연이 흡수되며 후연의 하부는 침착, 후연의 상부는 흡수가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왼쪽 그림을 보면 다른 치아들과 달리 제3대구치가 후하방으로 맹출하는 것처럼 표현되며 하악 전치부가 설측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그려지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비논리적인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에 반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임플란트를 기준으로 중첩하였을 시에는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상악골에 비해 하악골은 두 계저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회전량이 더 많아 최적 중첩법을 사용하면 변화량 해석에 큰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골 구조물을 이용하여 안정골 구조물 중첩법을 이용하는 것이 하악골의 성장과 치료에 의한 평가에 보다 적절하지만, 지금까지 대부분의 교정이들은 편의성 때문에 최적 중첩법을 선호하여 왔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하악골 중첩을 하는 데 있어 5가지 안정적인 골 구조물 포인트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사춘기 최대 성장의 임상적 평가 방법에 있어 수완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수완부는 방사선 촬영이 용이하고 성숙의 단계가 출생부터 성장 완료까지 모두 발현되며 각 골의 골화의 시작과 양상이 달라 골 성숙도를 평가하기에 적당한 부위입니다. 이에 해그는 네 부위에서 수완부 골 방사선 사진을 평가하였는데, 먼저 S스테이지는 종자골이 출현하는 시기로 성장의 가속기 동안 나타나게 됩니다. 중지의 중절골 골단과 골 간단의 폭이 같아져 직각의 경계가 이루어지는 시점을 MP3-FG 시기, 이 시기는 최대 성장기 전 1년과 최대 성장기 사이에 나타나게 됩니다. 골간단에 모자를 씌운 것처럼 날카로운 예각이 생기는 MP3G 스테이지는 최대 성장기에서 최대 성장기 후 1년 그 사이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 중절골의 완전한 융합이 이루어지는 MP3I 시기는 성장 완료기와 근접하게 나타나게 되며, 요골의 골간단과 골단이 융합하기 시작하는 RI 스테이지는 성장 완료기 1년 이내에 나타나게 됩니다. 중지의 말절골의 골단과 골간단의 융합은 사춘기 성장의 감속기에 확인할 수 있으며 DP3I 시기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PC맨은 수험부 골 방사선 사진에서 골화의 단계를 6개 부위, 11단계로 제시하였습니다. 이 SMA 방법은 객관적이면 신뢰도가 높고 사춘기 환자 개개인의 발육 단계를 평가하는 데 있어 적합하여 지금도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남녀에서 최대 성장의 시기가 다음과 같이 차이가 있으며 남녀 모두 SMI 9 스테이지 이후에는 하악골의 성장률이 신장의 성장률을 능가하는 것을 왼쪽 그래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자 환자에 있어서 초경은 대부분 SMI 7에서 A 스테이지와 일치하며 이 시기 사춘기 최대 성장기를 지나 성장률이 감소하기 시작하였음을 의미하게 됩니다. 경추골은 연골 내 골화 완료 후 막성 골화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출생 시부터 완전히 성숙할 때까지 발육적 변화가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경추와 수험부골의 성숙도 평가 사이에 높은 상관성이 발견되어 골령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제3경추골 추체 하연의 오목함이 나타내는 CVMI2 시기는 하악골의 최대 성장이 일어나기 이전 1년부터 최대 성장기 그 사이에 나타나는 유용한 지표로서 악정형 치료의 최적기에 해당합니다. 이 시기는 앞서 설명드린 방법 중 SMI4 혹은 MP3 FG 시기와 유사한 시점으로 이러한 수험부골 평가와 함께 기억해두면 좋은 자료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성호르몬은 성기관의 성숙과 더불어 전신의 골격 및 안면골, 악골의 성장과 림프 조직의 수축 등을 야기합니다. 신장의 성장은 주로 장골의 골 단판에서 연골 내 골 성장에 의해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성호르몬은 연골의 성장을 촉진시켜 사춘기 최대 성장기를 이루게 되며 이후 골격의 성숙을 증가시켜 장골에서 연골이 골로 전환하게 만듭니다. 이처럼 골격의 성장보다 성숙의 가속화가 큰 경우 골 단판이 폐쇄되게 됩니다. 이처럼 신장의 증가와 골령, 성적 성숙도는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며 공통적으로 뇌하수체와 생식선 분비에 의해 조절되는 중배엽성 조직에 해당합니다. 반면 치아의 발육은 다른 발육 연령에 비해 낮은 상관관계를 보이는데 이 이유는 치아는 외배엽성 조직에 속하기 때문이라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악골은 주로 두개골과 이루는 봉합부와 상악결절 후방의 골 첨가에 의해 두개골에 대해 전하방 성장을 보이게 되고 하악골은 주로 과도의 연골성 성장과 하악지 후연의 골 첨가에 의해 역시 두개골에 대해 전하방 이동을 보이게 됩니다. 이처럼 연속적인 종단적 방사선 사진을 통해 회전 양상이나 전하방 성장을 확인하는 것은 추후 성장량 및 치료 효과를 평가하기에 유용한 방법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방법들을 종합하여 효과적인 악정형 치료의 최적기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CVMI 2 스테이지, SMI 4 스테이지 정도의 교정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좋은 시기에 해당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이전 시기, 유구골의 구상돌기나 두상골이 출현하는 시기를 확인하면 치료를 진행하기 아직은 이름을 판단할 수 있고 반대로 초경이 관찰되거나 DP3 이후의 시기에는 악정형 치료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늦은 시기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에 유구골의 구상돌기와 두상골이 발현되는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구조적 대응체 분석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구조적 대응체 분석법이란 개개인에서 두 개 안면의 구성 양상이 발달되어 온 해부학적 및 발육학적 특징의 복합체를 설명하는 것으로 두 개 안면부 골격 단위 사이에 구조적 대응체가 존재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조화를 이루어 성장한다는 이론입니다. 첫 번째로 고려해야 하는 요인은 특정한 부분의 크기, 디멘션입니다. 유효 크기, Effective Dimension은 실제적으로 각 부분들이 적합되는 데 관여하는 특정 스팬 혹은 디멘션을 일컫습니다. 왼쪽 아래 그림을 보면 A와 C를 각각 상악과 하악이라고 보았을 때 교합 평면에서 이러한 유효 크기는 B와 D와 같은 점선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두 번째로 고려해야 하는 요인은 측정 부분의 배열, 얼라이먼트입니다. 이것은 회전적인 변화가 그 부분의 디멘션의 표현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른쪽 위쪽의 그림을 보았을 때 하악골 C의 배열이 D와 같이 바뀐다면 디멘션의 크기는 같지만 표현은 달라져 유효 크기가 일치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왼쪽 그림과 같이 비상압복합체의 상부가 전돌된다면 코의 상현은 굴곡되어 전형적인 독수리 부리 모양을 보이게 됩니다. 주로 길고 좁은 장두개형을 보이는 백인에서 발견됩니다. 반대로 오른쪽 그림과 같은 동양인에서는 비상압복합체 상부가 전돌되지 않은 단두개형의 특징으로 이마는 직립되며 전체적으로 얼굴이 평평해 보이게 됩니다. 하악지의 수평적 크기가 상대적으로 좁다면 하악은 후퇴되어 2급 구치부 관계를 보이게 됩니다. 반대로 넓은 경우 하악이 전돌된 3급 구치부 관계를 보이게 됩니다. 다음으로 하악지가 직립한 경우 하악은 후퇴하게 되어 버티칼 디멘션은 증가, 호리존탈 디멘션은 감소하게 되어 2급 구치 관계로 하악골의 후하방 회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두계가 전방 경사되면 하악이 후하방 회전하여 2급 구치 관계를 형성, 반대로 중두계의 후방 경사는 하악 전지부의 하악 전돌 양상을 유발해 3급 구치 관계를 이루게 됩니다. 이때 상악 후방 치아들은 하방으로 내려오는 방향으로 부상이 발생하게 되어 다음과 같은 양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상악부의 수직 길이 역시 그 길이가 길고 짧음에 대해 비슷한 유사한 양상을 보여주게 됩니다. 상악에 비해 수평적으로 긴 하악체임에도 중두개화가 전방 배열되고 하악지가 후방 회전된 경우에는 1급 안무와 2급 구치 관계, 3급 하악궁이 복합적으로 관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케이스가 왼쪽 그림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오른쪽 그림에서 비상악복합체가 수직적으로 길고 중두개화가 비스듬히 전방 위치하게 되면 보통 하악지가 후 하방으로 회전하여 2급 부정교합과 레트로그나스틱 프로파일을 보일 것이라 예상됩니다. 하지만 수평적으로 넓은 하악지가 동반된 오른쪽 그림과 같은 경우 결과적으로 1급 부정교합과 올소그나틱 프로파일로 표현형이 관찰됩니다. 이처럼 부정교합은 단순히 치열궁의 크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닌 여러 요인에 의해 복합적으로 결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상악 복합체가 과도하게 성장하며 하악은 후하방으로 회전하여 2급 구치 관계가 형성됩니다. 이에 대한 보상으로 상악 전치부의 하방 변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악의 변이만으로 대합치와 접촉하기에 부족하기에 하악 치아들 역시 상방으로 이동합니다. 이러한 보상의 결과 교합 평면이 곡선을 이루게 되며 심한 스피 만곡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음과 같은 분석법을 토대로 정상 골격근과 골격성 3급 부정교합자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한국인은 서양인에 비해 중안면부가 함몰되고 하악골은 전돌되며 하악지가 후하방으로 회전되어 있는 양상을 보입니다. 상악과 하악의 전체적인 길이 차이에서는 남녀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지만 부정교합에서 상악골의 전후방 크기는 여자에서는 정상교합근보다 작은 것으로 남자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골격성 3급 부정교합에서 하악지의 전후방 크기보다 하악지의 배열과 하악 골체의 전후방 길이 증가에 의해 하악이 전돌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러한 부정교합을 보이는 환자에서 하악 전돌 효과의 원인으로는 두계저의 후상방 회전, 하악 골체부의 길이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이러한 부정교합 환자들이 교정수술 시행을 했을 때 이 수술 후 개선되는 요소는 주로 하악지의 전후방 길이 감소, 상악골의 전진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원인과 비교하였을 때 직접적인
문제 요소들이 해소되는 것이 아닌 상대적인 개선으로 골격성 3급 양상이 수술 후 해소되었다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골격성 3급 부종결합 징계입니다. 12세 여환으로 이가 거꾸로 물리고 턱이 나왔다는 주소로 내원하였으며 하악 전돌 가족력 및 구업 습관 존재합니다. 임상검사상 하악 우측 편의, 하악 및 상하순 돌출 확인되었고 전치부 절단결합과 3급의 좌측, 우측에 1급 구치 및 견치 관계를 보였습니다. 수직 성장 패턴과 하이브리드 하이퍼전트한 측모로 과도한 수직 안모 고경 및 상하순의 돌출을 동반한 골격성 3급 부정교합으로 진단되어 성장 조절을 통해 구치 및 견치 관계와 피계교합의 개선, 결과적으로 안모 개선을 치료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치아 발거 여부 및 고정성 교정 치료 여부는 성장을 확인하며 결정하기로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초진 내원장 시 소환부 방사선 사진상 SMI 6 스테이지로 최대 성장기에 근접한 것으로 확인되어 성장 조절 치료를 시도하였습니다. 스플린트와 고무줄, 친컵으로 구성된 SEC 어플라이언스를 사용해 편측당 약 14온즈의 힘을 적용하였습니다. 10개월간 장치 착용 후 좌측 모두 2급 구치 관계로 회복되었으며 골격 부조화가 개선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 환자는 초경을 경험하였고 이에 촬영한 수완부 방사선 사진에서 SMI9 스테이지로 자녀 성장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상하악 제외소구치를 발거하고 고정성 장치 치료를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상악은 헤드기어와 구개호선을 동반하여 입술의 돌출을 최대한 해소하고자 하였고 하악에도 호선에 역스피 만곡을 부여하여 과도한 하악 전치의 설측 경사를 개선하도록 시도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성장 조절 후 30개월 후 고정 장치 부착 후 20개월이 지난 시점 하악 성장이 종료된 것을 확인하였고 이에 장치를 제거하며 하악 LBR과 상악 레버라운드 장치로 유지하였습니다. 이후 내원에서 큰 재발 없이 유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케이스를 통해 치료 시기의 중요성과 구내 장치를 사용한 성장 조절 치료의 한계, 이 시기에 해당할 시 고정성 장치로의 전환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질문 남겨주시면 답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